네, 우선은 축하의 말씀 고맙습니다. 저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학부 강하나 교수입니다. 네, 이번 학기 여러분들이 제 교과들을 조금 많이 좋아해 주신 것 같아요. 우선 제가 지금 학교에서 맡고 있는 교과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초급 교과하고 중급 교과를 두루 지금 맡고 있는데요. 초급 교과로서는 기초 베트남어 문법 과 그리고 동사 중심의 베트남어 문법, 이 두 과목이 베트남의 구문과 기초적인 문법을 가르치는 교과입니다. 그리고 또 초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기본적인 회화들을 주제별로 학습을 할 수 있는 베트남어 회화 및 듣기와 같은 과목도 있고요. 그리고 중급자용으로는 베트남어 읽기 및 듣기 2. 이 교과목이 이번 학기에 아마 저희 학교에서 강의 평가가 제일 좋았던 교과목으로 나타났습니다. 많이 좋아해 주신 여러분들한테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교과 외에도 또 이제 중급자용으로 실용 베트남어 읽기, 쓰기 같은 교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베트남어 읽기 및 듣기 2 같은 교과목은 사실은 제가 교수자 중심의 셀프 촬영형으로 촬영을 했던 거여서요. 학습 모형은 어떻게 생각하면 좀 단순합니다. 단순한데 그 속에서는 사파가 있고요. 사파를 배치를 했고, 그리고 원어민 음성을 텍스트를 제공을 하고 있고, 그리고 교수자의 설명이 있고, 그리고 매 클립당 여러분들이 복습을 하고 지나갈 수 있는 문항들을 조금 심어놨죠. 그리고 그 교과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그냥 기본적인 읽기 텍스트를 가지고 온 게 아니고 베트남 문화와 연관된 뭐 주제별, 예를 들면 이제 베트남의 가장 큰 명절인 설, 베트남어로는 떼시라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라든지요. 베트남은 이제 뭐 기후가 북부하고 중부하고 남부가 다 다른데 그런 베트남 특유의 문화적인 내용을 텍스트로 삼고 있다는 것, 그게 조금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두 번째 질문 주셨네요. 이번에 특히 이제 베트남어 읽기 및 듣기 2가 여러분들의 반응이 특히 좋았던 게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저는 사이버 대학원 특성상 교수자가 이미 개발을 한 교과를 학생들이 배우는 것에, 사실 이제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지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면 실제 학습자를 저희 눈앞에서 확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학습자의 수준이라든지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구체적인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개발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이제 콘텐츠 개발을 할 때는 제가 학교에 오기 전에 있었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일을 했던 경험이 좀 많이 도움이 되고 있는 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등학교 교과서를 두 번의 교육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교과서를 집필을 했던 경험이 저한테는 지금 도움이 되게 많이 되고 있는데요. 그것은 왜냐면 콘텐츠를 개발을 할 때 우선은 교과목의 성격을 우선 저는 설정을 합니다. 이 교과는 어떤 성격의 교과인지, 그리고 이 교과를 배우는 학생이 그 학년이나 학기를 이제 좀 고려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학습자의 수준을 먼저 이제 제가 이 교과목을 성격을 가지고 그리고 학습자의 수준을 설정을 하고 나서 이제 교과 내용을 구성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또 이제 제가 봤을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그 학습량인데요. 그렇다면 교과의 성격과 저의 수업을 듣는 학생의 수준을 제가 설정을 했을 때 그럼 그 수준의 학생에게 가장 적절할 수 있는 수업량 혹은 학습량이 어느 정도일까라고 하는 것을 고민을 하면서 교과 내용을 구성을 합니다. 이것은 제가 예전에 이제 기관에서 일을 했던 방식, 그리고 교과서를 집필할 때 이제 계속 고민을 했던 부분이어서, 그래서 아마도 이제 콘텐츠를 만들었을 때 그 내용을 학습한 학습자들이 학습 효과가 있다 혹은 유익하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이유는 거기에서 기인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습량은 많은 부분에서 학습자의 학습 효능감하고도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운영 방식에 있어서는 이번 학기에는 제가 좀 의도적으로 좀 생각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여러분들하고 문의 게시판을 통한 학습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 이외에 열린 게시판을 통한 질의응답 외의 소통에 사실은 신경을 좀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제 콘텐츠에서 미리 말씀을 드리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런 학습자와의 소통 강화라고 하는 부분이 제가 의도적으로 변화를 두었던 부분입니다. 네, 이번 질문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학습 지속을 도울 수 있는 교수자
생각하는 효과적인 방식, 뭐 전략 같은 거 이제 그런 질문인데요. 학습 지속 의지는 사실은 이제 학습자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되는데 그런 동기부여가 저는 교수자 혹은 이제 스스로에서 이제 동기부여가 되면 되지만 교수자도 거기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콘텐츠도 사실은 학습자가 학습을 지속하고 싶어 하는 그런 이유를 제공을 할 수 있는 콘텐츠가 좋은 콘텐츠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학기에는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하고 소통을 하려고 많이 신경을 썼다라고 했고, 거기에서 제가 활용을 했던 방식은 질의응답에 대한 문의 게시판을 활용한 것은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이제 튜터님과 많은 부분에 있어서 튜터님이 이제 제가 원어민이기 때문에 튜터님이 바라보는 베트남어, 그다음 제가 바라보는 베트남어에 대해서 좀 논의를 좀 많이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좀 정확한 답변을 달려고 이제 노력을 했던 게 문의 게시판 쪽이었으면, 열린 게시판에서는 정말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진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냥 일반적인 인사 하나에도 저는 최대한 답변을 거의 다 단 것 같아요. 왜냐면 학습자 개인적으로는 내가 이렇게 다는 건 그냥 내가 뭐 점수 1점을 얻기 위한 것인데 라고 할 수도 있지만, 또 교수자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달았을 때 이 교과 교수님이 내가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쓴 이런 인사에도 답변을 하시나라고 하는 것은 그 학습자한테도 다가가는 어떤 전달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이게 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번 학기에 사실은 전략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게 효과가 있었던 것 같긴 합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처음에는 그냥 가볍게 인사로 시작을 했던 학습자들과 15주가 되면서 더 많은 깊이 있는 얘기들을 하게 됐고, 지금 현재 사는 곳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베트남어에 대한 어려움, 그리고 베트남을 방문하는 그런 구체적인 대화에까지, 그래서 단계 아주 가벼운 인사에서부터 시작해서 본인의 일상 그리고 고민들을 같이 공유하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아마도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힘들 때 이 담당 교과가 나의 힘듦을 이해를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신호와 시그널을 줄 수 있는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좀 드리고 싶은 얘기도 있는데, 제가 지금 사실은 이제 두 번째 우수 강의자 인터뷰인데요. 첫 번째 인터뷰 당시하고 비교했을 때, 사실은 그때는 제가 이 학교를 온 지도 얼마 안 됐던 시기여서, 저는 무엇을 가르치는가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신경을 썼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이버 대학에서의 이제 교육법이라든지 사이버 대학에서의 학습자하고의 소통 방식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그런 횟수가 조금 늘어나면서 지금은 무엇을 가르치는가가 아니고요. 어떻게 가르치는가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게 됐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뭐 시대의 변화하고도 상관이 있는데요. 지금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정말 AI가 상수가 된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AI 툴을 누구나가 쓰고, 또 생성형 AI를 통해서 생각하지 못했던 질문에 대해서 너무나도 즉각적인 답변을 하는 이제 그런 툴들을 보면서, 그렇다면 나는 어디에 나가서 내가 누구에게 무엇을 배워야 하나라는 것들을 학습자들이 생각을 하실 거고요. 교수자도 그러면 나는 무엇을 왜 가르쳐야 하나라는 고민을 하는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손가락 하나로 이미 컴퓨터에서 혹은 인터넷에서 세상의 거의 많은 지식을 이미 우리는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는 제 생각에는 아주 짧은 생각일 수는 있겠지만,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교수자로서 그러면 이제 그런 지식을 뭐 많이 이렇게 전달하는 것보다는 그 지식을 교수자가 공부를 했던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교수자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지식의 어떤 측면과 그리고 그 지식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을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고민을 하고, 그리고 또 그 지식이 과연 나의 수업을 듣는 학습자한테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게 제대로 전달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게 느껴질 때는 그것을 전달하는 방식에 대해서
스스로 돌아보고 또 더 새로운 방식을 찾을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지금은 저는 무엇보다는 어떻게 라고 하는 부분이 제가 고민을 하고 있는 교육에 있어서의 관점이 되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주셨네요. 사실 이제 이렇게 뭐 우수 강의자 인터뷰를 하고 있는 이것은 사실 우리 학교에는 저보다 훌륭하신 정말 많은 노하우를 쌓으신 교수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제가 오늘 이 인터뷰를 하는 거는 이번 학기 다만 이제 우리 학생들이 저랑 소통을 좀 많이 했던 것 같고 제가 소통을 하고자 노력을 했던 거에 대해서 학생들이 좀 반응을 해주신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것 뿐이고요. 그래서 아마도 비대면 환경에서 우리가 서로 만날 수 없는 이제 그런 컴퓨터 화면을 통해서 만나는 학생과 교수자인데요. 이런 환경 속에서도 저뿐만 아니고 우리 대학의 모든 교수님들은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학습자들에게 실체감을 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은 아마 많은 교수님들의 화두일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제 개인적인 경험일 뿐이고요. 아마 동료 교수님들이 더 좋은 그런 팁들을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제 그냥 개인적인 그런 하나의 말씀을 굳이 드리자면, 저는 최근 들어서 학습자한테 그 수업을 교수자와 같이 하고 있다라는 실체감을 주기 위해서 비대면이고 기개발하는 콘텐츠긴 하지만 한 15주차, 결국은 이제 시험을 빼면 13주차죠. 그러면 한 3개 정도 그런 주차에서 학생들한테 좀 질문을 던집니다. 수업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그런 개인적인 여러분들의 소회가 어떤가요?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요. 그리고 이거 그냥 가볍게 여러분들 그냥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저도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거 그냥 수업 중에 쓱 하고 지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으면서 반응을 해주세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해서 답변을 남기시는 학습자들이 계십니다. 또 그런 것들이 또 열린 게시판을 막 이렇게 보시고 같이 막 소통하는 학생들이 그런 거에 또 영향을 받으시는 것 같고요. 그렇게 하면서 좀 더 활성화가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이 베트남어 읽기 및 듣기 2에 베트남의 기후에 대한 이제 그런 주차가 하나 있습니다. 그럼 제가 하노이에서 살았기 때문에 하노이의 겨울이 너무 춥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텍스트가 사실은 이제 본문 중에 나오겠죠. 그럼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저의 하노이에서의 그 한 영상 한 12, 13도의 그런 기온인데 저는 정말 너무 추워서 막 뼈가 막 시려갖고 막 목도리도 하고 모자도 쓰고 장갑까지 끼고 다녔었거든요. 그럼 이제 제 경험을 말씀을 드리고 베트남에서 살고 계시거나 아니면 베트남을 여행해 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그런 베트남 기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또 어떤 개인적인 경험이 있으면 남겨주세요라고 하는 간단한 그런 거예요. 수업 중에 쓱 지나가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열린 게시판에 그러니까 소통의 그 하나의 매개로서 사용이 되면서 그게 우리 수업 분위기를 결국은 수업 분위기라고 하는 게 수업에 참여하는 학습자들의 분위기를 조금 더 좋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습자하고 사실은 한 학기나 아니면 기개발한 거긴 하지만 항상 실제감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학습자한테 적절한 질문을 좀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교수자가 좀 이렇게 안내를 해주면 그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부족하지만 또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를 이렇게 좀 자유롭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것들이 이 인터뷰 내용을 보는 여러분들에게 또 잘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네, 앞으로도 또 열심히 우리 사이버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여러 학습자 여러분들과 그리고 우리 동료 교수님들과 또 같이 좋은 수업을 만들고 또 사이버 대학에서 외국어 학습 콘텐츠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운영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인가를 앞으로도 계속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